해야 될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저 고용주한테 있다. 입증 책임인데 여기서 이 부분에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죠. 시간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가 왜 그게 제한이 돼야 되는지는 그것을 제한 조치를 주정하는 고용주가 해야 되겠죠. 고용주가. 우리가 뭐 직원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 책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입증이 없는 한은 우리 법원 자체는 뭘까요? 이러한 타임 피리어드 자체는 뭐 1년이든 그 이하든 간에 뭐 그 기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효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이 패러그래프 자체는 입증 책임 자체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고용주한테 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면 1년이든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기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게 대법원이라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라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도 고등법원이니까 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룰이죠. 우리가 이 룰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룰을 찾아내서 우리가 헤딩으로 위로 뽑아서 편집해서 올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높은 실력의 소지자는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요? 부터 임 선생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 읽고 그냥 아웃 케이스 해가지고 do not state 해가지고 뭐 specific fact 해가지고 지나가 버려. 그냥 이게 우리 케이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읽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요? 자, 우리가 룰을 뽑아내는 게 있고, 또 룰을 뽑아내면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명서가 나오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time period restriction, 뭐 geographic scope, scope of prohibited activity 이런 것 좀 나오죠. 간단하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도 뽑아서 지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직 제가 아직 못 봐서, 하여튼 간에 자, 그 다음에 전진해 봅시다. 자, 우리 사건에서 우리가 원심 법원 자체는 어떻게 돼요? 자, 포셋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사실상 이 시간에 대한 제약과, 그죠? 제약과 그 다음에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회사죠. 포셋의 필요성 사이에 그 연관성, 관계에 대한 증명을 지금 제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입증 책임이 못한 거죠. 더욱이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판시한다. 자, 우리 법원이나 우리 옆에 있는 주의 법원들도 지금까지 자, 2년 이상 긴 우리가 제한 조치를 승인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합리적인 미국의 지금 커먼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3년도 좋다, 5년도 좋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입장도 그렇고 우리 옆에 콜롬비아가 우리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 그 올림피아라든지 프랭클린 같은 주에서도 2년 이상의 우리가 제한 조치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심 법원의 잘못이 없다. 3년의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커먼로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합리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간이 좀 도과하더라도 굉장히 탄력성 있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 펜슬링이죠. 블루 펜슬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성 요건이 있고 그것이 충족돼서 이것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현대 사이에서 볼 때 법원에서 해석할 때 이것이 또 이게 보충적으로 어떤 권리관계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다 그러면 수정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 펜슬이라는 건 이 구성 요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판사가 더 어디셔널하게 자기의 입장을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제 블루 펜슬링인데 블루 펜슬링도 우리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포스트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주장하겠어요? 포스트는 뭐라고 주장해요? 아규 돼 있죠. 앞에는 아까 컨텐츠라 돼 있었죠. 그 아규로 돼 있잖아요. 똑같이 앉았고 그 얼마나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요. 자 원심 법원이 잘못했다는 얘기. 블루 펜슬 지금 하는 것도 뭐 수정 작업하는 것도 잘못됐다. 못한 것도 페일링트니까 블루 펜슬링 못한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이제 수정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우리가 커먼러 입장에서의 어떤 법원의 판단 보다는 뭐 좀 더 나가서 보다 합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수정하는 어떤 계약을 맺도록 우리가 계약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어떤 법원의 판사들의 입장을 우리가 더 우리가 플러스하는 블루 펜슬링 하는 작업을 못한 것 잘못했다냐. 당사자의 상황이라든지 의도를 우리가 맞춰본다 그러면 또 퍼센트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자, 이 법원이 자, 다음과 같이 규정을 수정했어야 된다. 그죠? 수정했어야 된다. 자, 마컴이 이랬던 영역에 대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혹은 마컴이 제공했던 그 업무의 부분만 커버하기 위해서 혹은 전 케이스에서 2년 인정한 최대한의 기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법원에서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이제 뭐 원심 법원에서 주장 내용들을 좀 따지는데 하여튼간에 그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고등법원 입장은 뭘까요? 우리는 뭐 여지없이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소위 피고의 주장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이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어떤 계약이라는 것은 포스에게 사실상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그죠? 경쟁적인 그 업무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가 일절 없다는 얘기죠. 마캄이 이제 사실상 회사를 떠난 이후에 경쟁과 관련된 그죠? 경쟁 업무죠. 경쟁 업무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죠? 필요성과의 어떤 그 계약 그 내용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이 엉뚱한 데까지 다 우리가 상대방을 업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 계약이죠. 그래서 따라서 뭘까요? 그 경업 금지 그 규정 자체는 무효다. 따라서 뭐 수정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손을 가야 되느냐, 그죠? 따라서 우리가 블루펜스를 하지 않은 거부한 것에 대한 잘못이 원심 법원에는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죠. 블루펜슬이라는 이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는 다 적어요. 네 가지는 적고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할 것들이 이제 얘기한 우리가 이경 지적에 대한 논리 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페어니스와 관련된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리저너블이냐 언리저너블이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페어니스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좀 요구하긴 조금 좀 지엽적인 문제고 또 중요하지만 뭐 여기서 나온 네 가지만 좀 완벽하게 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70점에서 75점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패스 안 된 아무 지장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드래프트 클로징 아규먼트니까 어떻게 돼요? 클로징 아규먼트는 이제 법원에 우리가 판사 앞에 적어야 되니까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늘상 쓰는 말이 있어요. 아주 뭐 고리타분한 내용이지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may please the court
이제 메이 프리즈 카운트라는 게 이게 참 이 커먼너의 잔재죠. 판사가 항상 5월이고, 예, 우리가 뭔가 좀 법원에 좀 서비스하는, 그죠? 굴종하고, 이런 메이 프리즈 카운트. 항상 판사에. 저가 여기 출두해서 판사님을 배알하고, 예, 지금 아규먼트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나중에 메이 프리즈 카운트에.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에 여러분들 연방 대법원에 보게 되면 이제 아규먼트 나오는데 쭉 보게 되면 사이트에 항상 그래요. 이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나와서 양쪽 변호사들이 원고피고 메이 프리즈드 코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역적인 거지만 여긴 뭐 룰들을 적었죠. 기본적인 전체 룰에 대해서 지금 쭉 적었어요. 이게 이제 룰들이죠. 여기서 이제 룰들을, 팩트하고 룰들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geographic scope가 나왔죠? geographical이 돼야 되는데, geographic scope, 그죠? geographic scope이 맞는데, 왜 geographic scope 되지? 하여튼 간에, 여기 그대로 적어야 되고, 이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scope activity, 요것도 이제 이렇게 좀 밑줄을 건다든지 하면 좋은데, 보기 좋게. 이것도 이제 편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술이니까. 주로 인스턴트 케이스는 우리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 차이가 뭔지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unlike를 해야 되겠죠? distinguish라는 게 좀 unlike와 비슷한 말이니까 항상 synthesize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duration of restriction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이건 잘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balancing balancing이죠. balancing과 관련된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제 fairness와 관련된 balancing 테스트. 뭐 이것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demonstration 관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블루 펜슬링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끝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oral argument draft 해서 뭐 제대로 했네요. 그 draft는 you honor, may please the court. 그죠? 제대로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oral argument draft니까. 이게 오랄 아규먼트인데 여기서 제대로 하려면 크로징 아규먼트 해야 되겠죠? 예? 크로징 아규먼트.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선 우리가 전반적으로 팩트하고 특히 룰에 대한 부분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업 금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에 대한 문제 기간을 먼저 적었네, 이 사람은. 기간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역을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또 활동, 업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적었고, 이건 정확하게 나왔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fairness라고 적었어요. 밸런스나 뭐 비슷한 말이니까. 적었고, 그 다음에 블루 펜슬링, 블루 펜슬링과 관련된 문제 적었고 이걸로 이제 끝난 거죠.